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그래서 이제 요것도 기회인데, 지난번에, 시간을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5월 27일인가 다다음 주 마감이 그래요. 10일이니까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에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오프라인 반들은 전국에 그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이 다 있어요. 주변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부동산 쪽에 관련 학과를 찾으셔가지고 수업 좀 주겠고,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은 50%, 그죠? 입학 추천서를 제가 쓰기 때문에 석사과정 전체가 5학기입니다. 2년 반이죠. 2년 반에 예로 300만원 같으면은 40%가 할인이 되니까, 감면되니까 한 180만원씩 곱하기 한 5번. 그죠? 180만. 그럼 9만 된대요. 900만원. 900만 정도가 2학기 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반 동안에 이제 수강료도 감면되고 하는 특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남에 계신 분들은 막 경남대학교의 법무학과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석사과정, 학사과정 신청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안 한다? 해비면 됩니다. 하면 또 졸업이 돼요. 어제도 제가 이제 여기 재학생들이, 수료생들이 지금, 총 동창회가 이제 졸업한 사람이 162명이더라고요.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는 참 이제 162명이니까 서로 정보 교류도 잘 되고, 여러분 해보면은, 그런 교수들하고 또 원만히 잘 또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 내 옆에 앉은 엄나연 소장은 진영에 있습니다. 진영에 있는데 내 옆에 바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추천서를 제가 또 써줬어요. 써주고 이번에 1차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재학생하고 졸업생하고 이제 미팅 시간이 있었는데 내 옆에 또 앉았더라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공장을 하는데 공장을 주로 이제 MPL도 물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PL 해가지고 공장을 유동화회사에서 0.9%, 의뢰한테 0.9%, 그럼 20억짜리 공장 같으면 유동화에서 1,800, 의뢰한테 1,800, 합계 3,600을 받는다네. 받은 있대요. 유동화회사에서 중개보수를 준다고 합니다. 실제 주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고, 또 뭐 하나 했더니, 법인이 파산하면은 기업 회생하죠. 우리 개인이 파산하면 개인 회생을 하죠. 그럼 법인은 기업 파산합니다. 기업 파산, 기업 회생. 기업 회생에 자기가 변호사 없이 자기가 바로 요 전문위원들하고 법원에 들어가서 그 중간 역할 해가지고 일이 연결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컨설팅 보수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써야 그 기업 회생 쪽에 석사 논문을 쓰면은 손님한테 얼굴을 내밀 때 공인 중에서 소장 그런 것보다는 까만 석사 논문을 딱 드리면은 기업 회생에 이분이 전문가구나 벌써 압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박사까지 좀 하면 좋겠다. 그거에서 분수를 줬어요. 주니까 아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듣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참 재미납니다. 해보시면은 가면 대학원을 가보면은 이 교수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전문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보통 졸업하려고 하면 한 12명 정도 교수는 사귀죠. 사귀니까 그분들의 이제 좋은 또 비전 이런 것도 받아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학업은 계속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100시를 맞이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대학교에 5월 27일에 아마 전국에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신청하실 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봅니다. 3번. 3번은 이게 몇 분 했는데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학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생긴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 임차인이 있어도 혹시 호랑이 임차인이 못 받게 돼도 5천만원 1억 2억을 못 받게 돼도 책임을 대학력을 포기하겠다. 그죠? 주택임차권도 말소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도비도 안 들고 이런 특혜는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에도 있어요.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그 세입자들이 보험료 1%가 내고 이제 자기 전세보전금을 100% 보장받기 위해서 드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2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돈을 100% 받아내고 지는 나가빕니다. 그래서 주로 공실이에요. 주택입자권 등기하고 독공실입니다. 그래서 키도 다이알 번호도 주로가 거의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도 쉽고 이런 거를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낙찰 받는 것도 좋겠다. 특히 서울, 인천 이쪽에, 경기도 쪽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하나 받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를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막 매 3개월마다 하나씩 정도 낙찰 받고 수익 내고 또 빠지고 또 3개월마다 낙찰 받고 또 수익 내고 이렇게 달리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빌라, 그죠?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찾는 거 어디겠습니까? 찾는 거 어디가 찾죠? 자, 찾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옥션원에 가가지고 간단하죠, 그죠? 옥션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찾아라 그러면요, 이제 첫째는 줄 말고 둘째 테마 검색, 그죠? 두 번째 테마 검색 가서 두 번째 이해관계인 검색 있죠? 이해관계 이거 눌러가지고 채권자의 주택도시 이쯤 됩니다. 주택도시 주택도시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최소 서울이면 서울 법원은 넣으래요. 창원지방법원이든지 서울이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서울 넣죠. 여러분 서울 부산 넣으면 되겠죠. 서울 넣으면은 이렇게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91개 중에서 포기한 것이 제법 있고 포기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정말 의외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이게 91건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보증을 쓴 겁니다. 써가지고 한 70%는 호랑이 임차인 그대로 있는 거 있고 30% 정도는 있어도 포기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예로 이게 목동입니다. 목동. 그죠? 두 번째 목동 있죠? 목동을 눌러보니까 목동의 빌라인데, 그죠? 목동의 빌라인데, 전용이 10평인데, 1억 7,200인데, 이게 4층입니다. 4층이고, 쭉 돼갖고 2억 3천. 세입자가 2억 3천입니다. 굉장히 많죠? 세입자가 전입 확정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고, 이런 겁니다.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집주인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와버렸죠? 자, 이래서 경매를 넣어주는데, 그럼 여기에 넣어주는데, 지금 2억 1,500인데 2억 하여튼 어쨌든 간에 2억 3천에 전시가 있었어요. 옛날 선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건 확신을 가져야 돼요. 2018년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전입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등기는 요때 했고 경매도 들어갔지만은 그 뒤에 이 날짜 뒤죠. 2018년 2월달 그죠? 2월달 1월달 2월달 2억 3천 뒤에 가압류가 생겼다. 가압류가 2019년도 1년 늦죠. 늦었지만은 이 가압류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보면은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보면은 이 앞에 전입 확정한 사람이 2억 3천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있는데 미해수 보증금은 원래 인수입니다. 인수인데 요거를 인수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굿옥션에서 옥션호에서는 요까지는 이제 승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승계한다 이런 이야기고 밑에 잘 보면은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장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총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을 말소한다 이런 거죠. 요 문구가 옥션호는 항시 내가 문구 매니저에서 복사한 거예요. 요 딱 들어서 보고 요런 문구가 딱 보이면은 채권자는 딱 요 문구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문구가 이 문구가 있으면은 요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요번 다음에 사든지 사면은 2억 3천짜리가 10원도 법원에 못 받아도 말소된다. 그게 신경 쓸 거 없죠. 아주 좋은 태권입니다. 그럼 요걸 낙찰 받고 나면은 바로 잔금 준비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 사례를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자 요거는 법인명의 받았어. 법인명의로. 법인명의 대출됩니까? 안됩니까? 자 20에 11277이 한번 봅니다. 그럼 어제는 통화를 했는데 2020입니까? 20이가? 11277이. 자 이거를 우리 수강생이 법인명의 받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했죠.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자 빌라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전용이 좀 작습니다. 남구 금천동인데 여기 보면은 인원이 2억 3,700인데 9,700이 떨어졌어요. 1억 2,100이도 안 산 거예요. 9,700 떨어지니까
17명 들어옵니다. 17명. 들어가지고 1억 4,200에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됩니다. 그럼 1억 4,200이라도 2억 3,700, 1억 4,200 같으면 9,500 차이 납니다. 1차라도. 1차하고 따져보면 한 9,500 정도 작게 산 거예요. 9,500. 1차 금액에서 9,500만 작게 샀다. 자, 법인 샀어요. 법인으로. 법인 주식회사, 뭐, 디자인과 해서, 강남에 법인명 샀는데, 여기에 있는 1억 8,500짜리가 전세자가 빠릅니다. 그죠? 빠른데, 요 보면은, 뭐, 나오죠? 뭐, 포기한다, 뭐, 이런 게 있죠. 문구가. 있으니까 낙찰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가 보면은, 이 전입 확정일자가 있고요. 있고, 여기에 있는, 가압률자. 따로는 가압률자, 우리 마술 기준 등기죠. 가압률자보다 빠릅니다. 이게 2020년도고 2018년도고 2년 빠르죠. 그럼 1억 8,500이 낙찰이 1억 4,200이 됐으니까 모자랍니다. 1억 8,500, 1억 4,000, 한 4,000, 한 300 정도 모자라요. 모자라지만은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권을 보면은 인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없애버렸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 의견을 보면은 없는 걸로 온다. 아까 포기했으니까 대항력을 포기했으니까 인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자 그러면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법인의 대출이 되든가 그래서 자 근데 지난번에 낙찰 받고 놓으면은 김해법정에서 명함을 한 10개 받습니다. 그럼 그거 전화해 보니까 된대요.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경락장금대출은 낙찰가의 80% 신탁대출 해주는 걸로 뭐 그런 이야기 됐대요 지금. 뭐 그럼 다행이죠. 신탁대출 된다니까 뭐 다행. 자 그다음에 경매법정에서 당초 1등을 했지만은 법인 도장이 달라갖고 자기보다 더 쓴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원래 2등인데 누가 1등을 했는데 법인 도장이 인형이 달라서 무효 처리했는데 이 사람이 적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자 1등 법인 낙찰자의 도장이 다르다 했고 자기는 맞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항고를 한 겁니다. 집행관은 법인 도장이 틀리네요. 그거 이제 무효 처리하고 자기를 1억 4,200을 1등으로 해주는데 더 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적시항고 했대요. 적시항고. 적시항고를 하면은 매각 대금의 10%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적시항고장 먼저 내고 한 일주일 열흘 만에 10% 낙찰 금액 여기 1억 4,200이니까 1,420만원을 내야 되고요. 안 내면은 한 열흘 뒤에 기각됩니다. 기각되고 만약에 이제 냈다 1,420만원 항고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은 2심 항고 중에 냈다. 근데 기각됐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5개월 6개월 기각되면은 연 12% 공제하고 반환을 받습니다. 자 그럼 항고가 된지 안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고 된지 안 된지는 법원에서 전화 왔대요. 자 여기 보면은 법원 있죠. 법원 바로가기에서 해당 사건 해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 보니까 이게 뭐 나오죠. 항고 제기자 뭐 SSS 뭐 주식회사 이런 거다요. 법인이 그 다음에 요번 게는 이제 항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 요 번호가 따진 겁니다. 따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가 이리 되면은 지금 이렇게 따졌는데 10% 안 내. 아까 1억 4,200원 하셔야 됐으니까 1,420만원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항고 보증금을. 그러면 바로 기각이 나올 거고 자 냈다 하면 소송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토해 가지고 뭐 한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기각이 되면은 날짜 계산해서 연 12% 빼고 줍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100% 그냥 몰수했습니다. 몰수하는데 이는 이제 낙찰자 무효된 사람인가 1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연 12% 공제를 하고 내줍니다. 내주는데 그럼 뭐 항고하고 또 기각된 또 재항고했어. 그럼 또 재항고했다 그러면 또 시간 잡히겠죠. 이제 그래서 예로 1년 동안에 뭐 뒤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1,420만원 곱하기 연 12%니까 1년 것도 12%죠. 그럼 100% 그대로 쏙 빠지는 겁니다. 10원 받고 그냥 그게 입찰 보증금도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입찰 보증금은 내줬겠네. 무효 처리됐으니까 내줬을 거고 일단 항고 보증금은 1년 끝이면은 그대로 날라가는 겁니다. 1,42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는 도장 맞는데 왜 틀렸다 그냥 하고 이제 싸움 붙는 거 아파요. 자 그래서 지금 항고 보증금을 12% 공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이행강령 너무 왔대요. 이행강령 딱지가 붙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 한번 봅니다.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위반 건축물에 보면은 직위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10일이라서 위반 건축물인데 그 500여에 무단 정축했다. 3평 정도 패널로 썼다면 패널로 썼는데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다 그죠? 2019년 4월 23일이 기준했죠. 근데 이제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부가 기준이 4월 26일이래요. 그래서 이 3일 지나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매년 70만원은 물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매년 70만원. 그럼 매년 70만원이면 한 달에 한 6만원. 그러면 임차인 보고 저 6만원씩 내고 여기에 한 추가 평수 한 3, 4평 되네 그죠? 요거를 쓸래? 안 그러면 아예 내가 그냥 없애줄까? 그죠? 딱지 띄고 그만 요거를 위반 건축물 딱지를 요거를 띄고 그냥 완전 원위치 해줄까? 그럼 임차인이 나도 있어 그냥 내가 막 요거 한 달에 1년에 70만원 이거는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면은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날짜 이후에 부과된 거는 5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요 이전 거는 5년만 부과하고 나면 그 뒤에 계속 부과는 안 돼요. 근데 이 날짜 뒤이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1년에 한 70만원 정도는 부과가 된대요. 70만원. 자, 70만원 크는 거는 요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금천구에 이렇게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있죠. 대장에 이렇게 이제 이 먼저 붙었어요. 다세대 주택하고 이제 이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요리 봤는데 이게 부과를 4월 26일 하다 보니까 2019 04 우리 23 배웠죠 그죠? 배웠는데 6이니까 이거는 내야 된다 말이죠. 내야 되는데 5년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이전 것도 5년인데 이후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내야 된다. 그럼 70만 원도 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 3, 4평 되니까 아마 어딘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북향양을 보면은 뒤에서 그림자가 이게 뭐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꺾어야 되거든요. 아마 거기에 꺾이고 하는데 이제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패널을 넣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내가지고 이제 위반 건축물이 조금 등록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법인인데도 80%가 신탁 대출이 된다더라. 그럼 신탁 대출이 되면은 뭐 일단 급한 대로 받고 나서 아마 이런 것 같네요. 여기인가 여기 하여튼 어디에 뭐 위반 건축물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아마 무단 정축에 3평인데 이거 3평 넘어갔는데 아마 이 부분 갔으면 느낌에 그죠? 부분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는데 누가 사겠대요. 얼마 주고 이걸 사겠다. 만약에 감정가 사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 됩니까 나는 1억 4,200인데 취득세는 지금 몇 번 취득세가 이게 지금 1억 5천인가 그래요. 이게 보니까 공시가격이 취득세는 몇 프로 취득세는 12.6%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원래는 11%인데 22% 추가가세를 더 붙으니까 33%다. 자 그럼 합산 취득세 양도세가 45.6%다. 45.6%. 여러 1억을 버리면은 한 5,440만원 남는 거고 4,560만원은 취득세 법인세로 주고 빠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여러 5천 남아도 2,700 정도 남다면 5천 남아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대출도 또 법인이 된다 그래도 뭐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뭐 신탁 대출 해주겠다고 어디 누가 얘기하는가 봐요. 서울에는 상담사가 아마 수십 명이 움직이니까 제가 연락해서 이렇게 또 적게 되는가 봐. 그래서 한 2, 3개월 쓰다가 뭐가 사게 되면은 끝비면 내죠. 신탁 대출 끄면 됩니다. 바로 결제해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로 뭐 5천만 남아도 한 2,700 그죠? 뭐 1억 남으면 한 5,400인데 막 꺼진 때도 한 2,500 5천만원 막 그 정도는 손에 쥘 수 있다는 기간 내버려 길지 않아요. 한 3, 4개월 그죠? 사갖고 바로 뭐 잔금 보름 뒤에 넣어비고 그 다음에 또 전세 났고 뭐 저렇게 바로 중개소 내가지고 바로 매도해버리고 손 떼비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투기는 아니죠 그죠? 투기는 뭐 10채 100채 살 이상 투기고 사실 어찌 보면 실수 여처럼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영업을. 그래서 좋다, 여기입니다.
자, 요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4번을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학력 보험비가 12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써놨죠. 학원 수강생이 낙찰받고 수익을 내면 좋겠다. 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12개를 갖다가 드세요 켜도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그만 낙찰만 받으면 도망간다면 호랑이가 그 집에서 도망가면 산에 갈 필요가 없다면 호랑이가 딱 비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질한 게 뭐 5천 1억 생기도 임금 채권이 있어도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고 뭐 10일 걸어도 문제가 없다네. 자, 그래서 이제 양천구 신정도 아까 봤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아까 목동도 하나 있어요. 목동도 방금 아까 설명 그겁니다. 목동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흥동에 또 2층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산동, 금천 가산동에 또 하나 좀 덩치 큰 게 하나 있고요. 전용이 22평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22평. 지금 전세가 22평짜리 전용 얻으려고 하면 서울에서 정말 힘듭니다. 그죠? 지금 뭐 쫓겨놓은 사람들, 예로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아마 7억 갔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우리 임대차 3법 중에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2 플러스 2년 하는 거, 2년 플러스 2년. 그거 걸린 사람이 7월 달에 첫 케이스입니다. 나와야 돼요. 근데 재작년 7월 달에 이제 2년이 나가야 되는데 법이 싹 바뀌면서 더 살고 있으니까 그때 나 계약갱신 요구권 이래 쓰겠다 해갖고 재작년에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7월달 8월달 무더기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나오려는 게 뭐 전세 그때 4억 하는 게 지금 뭐 7억 8억 거의 더블 돼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바에 오히려 이런 데서 전용이 22평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용주만 사가지고 막 거동 가서 사고 여유있게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평수가 가산동 거는 전용이 22평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동은 이게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건축물 대장의 사무소를 쓰는 건생빌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위험이 뭐냐 하면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일반 건축물 딱지가 딱 붙을 겁니다. 이는 전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사무소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사무소로 해놨는데 전입신고가 딱 들어오면 저가 연결돼 가지고 바로 아마 일반 건축물 딱지를 붙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연락하겠죠. 그 전입신고가 됐는데 아마 주거로 쓰는 모양인데 빨리 한 달 이내에 그거 싱크대가 딱 철수 안 하면은 일반 건축물 딱지 붙이겠다. 그러면 결국은 사무소 써야 됩니다. 결국은 그걸 알고 사시면 돼. 알고 싸게 사가지고 내가 사무실 쓰는 사람 있죠. 서울에서 그죠? 사무실 쓰는 사람 있어요.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괜히 월세 주지 마시고, 그죠? 월세 주고 사무실 쓰지 마시고, 요런 거를 사셔갖고 쓰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또 재개발 돼가지고 또 뭐 3, 4, 5억씩 막 붙어가지고 또 뭐 피가 붙어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쓰는 건 좋다면. 매달 월세 주는 거를 좀 아껴야 돼요. 월세 주는 거를 은행 대출로 바꿔가지고, 요런 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사무실을. 자, 6번은 신곡동, 부천의 신곡동, 그죠? 요거는 전용 15평, 뭐 적당하네요. 그 다음에 7번도 부천의 신곡동, 이는 전용이 요것도 15평, 그죠? 15평. 자, 8번도, 부산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겁니다. 18평. 이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해원구, 이 창원구입니다. 창원. 우리 창원의 51%. 창원의 51%는 말때린 거예요, 이거는. 말때린 겁니다. 전용도 큽니다. 25평. 그죠? 84.6군이가 정말 큰 겁니다. 큰 건데, 1억 4천 떠내는데, 이게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요건 아마 복층 같아요, 복층. 자, 그 다음에, 10번은 보면은 사천에도 있습니다. 사천에 18평. 전용이 18평. 자, 11번은 삼계리. 그죠? 이것도 내선에, 내선. 아까 위에 같은 거다죠.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복층은 아니고, 금액이 조금 낮은 거 보니까 복층 아니고 평범한 우리 빌라를 보면 되겠고요. 2층입니다. 2층. 그래서 창원에 지금 2개 나왔어요. 자, 부산에 또 기장, 우리가 잘 아는 기장도 빌라인데 3차 떨립니다. 1억 1,800. 요거도 이제 선순위가 있어도 포기하겠다. 자, 부산가 한번 볼까요? 21에 104639. 그죠? 이런 특정 종목을 여러분이 딱 택해가지고, 자, 좋다.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학력 포기 빌라만 나는 막 전문하겠다. 이렇게 답을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자, 전용이 20평이죠. 19평. 부산의 기장이면은 지금 뜨는 동네입니다. 바로 해운대 옆에 붙어가지고. 자, 기장에 지금 1억 8,500이 1억 1,800으로 3층입니다. 이게 3층. 여기 이제 3층인데, 기장이 상당히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전세가 1억 9천에 선순위인데, 있는데, 전세 1억 9천 나 먹고, 그 다음에, 은행에 설정 뒤에 들어오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자가,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또 강제미 넣어주고 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억 9천짜리가 모자란 게 있지만은, 요번에 만약에 1억 2천에 팔려도 1억 9천짜리가 못 받는 7천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가, 요거를. 그래서 매화문고 명의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놓죠. 여기 보면 포기 조항이 쭉 써가 있습니다. 그죠? 성견이지만은, 말소 준다. 이런 이제 포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차권, 성개인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엄청 특혜입니다. 엄청, 특혜니까, 요쪽으로 여러분들이 딱 목표를 삼고, 좋다. 이게 이제 한두 개 놓을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엄청 굉장히 놓을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무디 쏟아질 거라죠. 쏟아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갭을 한건 잡아서 5천만 원 버리면은 내가 볼 때는 2,500 가져갑니다. 2,500. 알겠어요? 2,500 가면은 괜찮은 형사 아닙니까? 차법마상 떼고 세금 다 떼고 취득세 내고 그죠? 내고 취득세 내고 법인세 다 내고 해도 절반 정도 가져가면은 그 괜찮아. 다주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절반은 가져가는 것 같아. 1억 버리면 5천 가져가는 거고, 5천 남으면은 한 2,500 가져가는 거고,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별 문제도 없고, 명도 한다고 싸움할 것도 없고, 그죠? 이 사람들도 10원도 안 주고, 이런 특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 전공 과목을 삼아가지고 쭉 전국에 계속 나오니까, 수강생 싸움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만 달리면 됩니다. 너무 먼 데가 갈 필요 없고, 자기 그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건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찾아가지고 12개 더 입시오 이렇게 주거든요. 저는 12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고 물론 이제 답사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고 이제 연구도 해보고 또 내가 못 본 나는 이제 답사를 안 가고 그냥 서류상만 감정평가 쓰고 이런 건 주로 서류만 봤으니까 여러분이 답사 가서 또 시세가 얼마 되는지 그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해서 낙찰을 받아보면 됩니다. 싸움 하지 마세요. 수강생끼리는. 끝 금액을 69만원 쓰면 됩니다. 69만원. 그래, 내가 보고, 우리 수강생 낙찰 받았구나. 딱 알지. 69만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 와요.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왔는가? 교부권자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미납이 이 때문인가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교부권자 금액 요거 하면서. 자, 요겁니다.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1억 8천인데 1억 1,500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김주하라 씨가 세입자가 있는데 1억 4천인데 2018년도고 주택 임차권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고 지금 딴 데로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중간에 파는 거 있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그대로 보기에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자, 우리 집합건축물은요, 이 전유부 이렇게 봅니다. 집합건축물 대량 전유부가 더 붙었어요. 났죠. 끈끈이. 자,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이 합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평형이 돼요. 평형. 공건면적. 평형이 됩니다. 공건면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사무소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사무소. 사무소가 한 11평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용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잔금을 치러갖고 만약에 전입을 하면은 사무소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아까 이제 또 연락 온다고요. 싱크대들 내라. 왜 그 전입이 들어왔노? 그 사람 내보내라. 상가를 만들어라. 싱크대를 내고 사무소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도록 합니다. 그죠? 안 보내주면 제가 딱지 붙인다고.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미납이 된 것 같고, 이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1에 101298.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포기한 거는 교부권자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세가 들어오고 임금채권 아무 신경 없습니다. 자, 봅니다. 시흥동에
전용이 11평입니다. 11평이고, 요게 미납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이거 보면은 1억 8천인데, 1억 1,500에서 5명이 들어가서 1억 5,200에 낙찰 받았습니다. 지난번 가격 2차를 뛰넘었네요. 자, 그래서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도 좀 많이 썼죠. 3,200 더 쓰였어요. 이등보다는. 자, 그래갖고 이제 미납이 되고 나면은, 자, 미납이 되고 나면은 좀 있으면은 이 재매각이 다시 됩니다. 금액 그대로. 미납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6월 8일 이전에 미납한 사람은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입찰은 안 돼도 6월 7일까지 실무상으로 보면은 한 6월 7일까지 연 12% 내고 잔금을 치르겠다. 1억 5,200에. 그러면은 또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또 그 다음에 이날도 유찰돼서 이날도 유찰됐는데 자 5차가 또 지정됐어. 5차가 지정된 게 7월 예로 5일인데 6월 말일에 가서 내면 됩니까? 그러면 또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실무상은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미납했는데 지금 물어보는 이런 거예요. 미납을 했는 이유가 뭐냐 물어봐서 내가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여기에 아직 위반을 딱지는 안 붙었는데 이 사무소가 이게 대가 있어가지고 아마 미납을 한 거 아니냐 이리 보입니다. 그죠? 됐고 또 너무 많이 썼고 아까 보니까 2천만 넘겼었고 막 그런 이유로 미납된 것 같다 싶고 자 그래서 내가 답을 줬죠. 그러고 이제 읽어봅니다. 교부권자 물어보길래 교부권자 있죠? 법원 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 해당 사건 번호 가서 제일 밑에 가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요 채권자, 임차인, 소유자 요건 좋아요. 교부권자 임차권자 있고 자 요거를 물어보네요. 요거 문제 없느냐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서부지상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부권자가 문제 없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수강생이 물어보는 거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교부권자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국세가 들어오든 임금체가 들어오든 아무 문제 없다. 선순위가 이제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낙찰 받아도 되겠다. 자, 이야기예요. 교부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 보이고 서로 기억이나 청구되었고 납부기 한이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앞서고 무배당이 되어도 아까 임차인이 본건 빌라는 경매 도주택보증공사에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미납한 것은 아마 사무소 아마 요것 때문에 안 그러면은 주로가 잔금을 말하는 이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납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7, 80%가 이게 안 돼서 그래. 뭔가 알겠죠?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론 권리분 실립한 것도 있지만은 돈이 부족한 것이 한 7, 80% 되겠나 내 느낌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요것도 맞춰보니까 돈이 또 1억 5천이 또 안 되더라. 그죠? 자, 대출이 또 하고 지도랑 맞춰보니까 뭐지 서울 같으면 지금 투기지역이니까 투기지역 플러스 조정자연지역인데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은 40%지만은 무주택자는 또 괜찮죠. 60%까지 가면 되죠. 대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가지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죠. 교부권자가 금액이 미납이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미납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알 듯 말 듯 조금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접근이 되는데 아까 12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큰 고민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6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학열 포기한 빌라 6번과 관련된다. 6번이 뭔가 모르겠는데 자 부천 신곡동이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왔어요. 신곡동. 자 질문하는데 1번 봅니다. 1번 자 넘어왔습니다. 6페이지 질문 1 구상금 관련 판례에서 청구 금액이 19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봅니다. 22에 33966 오늘 서서히나 제가 선물 주고 넘고 12개 선물 드렸습니다. 그거 다 낙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신곡동. 부천의 신곡동의 빌라입니다. 그죠? 부천 신곡동의 전용이 16평. 그죠? 2차다. 2차. 5월 말일에 2차인데. 그럼 청수는 5층 중에 4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명함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포기한다 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한다 나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억 5,900이 세입자였어요. 2억 5,900. 2019년도에 2억 5,900인데 1차는 2억 5,200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2억 5,900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여기도 이제 보정이 된 거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경매를 넣으려고 하면 판결문 필요합니다. 판결문. 이 판결문은 주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눌러보니까 뭐 오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이게 이제 청구 금액이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채권자고 아마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18억 나왔다. 이게 뭐냐? 이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걱정할 건 없고 아마 이런 거를 아마 한 10개 정도 8개나 아마 무득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금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경매할 때는 그 중에서 일부를 띄가지고 달라 이 말이죠. 달라 있고, 여기서 여러분 낙찰을 요번에 1억 8천에 받든지 1억 5천에 받든지 요게 모자라는 거 2억 5,900에서 모자라는 거는 포기하겠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도 된다. 되는데 이제 건축부들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이제 위반 건축부들 가끔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건 상관없죠, 그죠? 없는데 이게 이제 사무소 이런 게 이제 조금 걸린다. 이게 위반 건축물로 고양입니다. 이해가시죠? 물어본 이제 수강생이 물어본 자 2번 봅니다. 질문이 주택 입장후 등기로 천시가 되어 있는데, 그죠? 등기로 이제 천석관시가 되어 있는데 전입시 되려면 내게는 김씨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김씨에도 반환 의무가 있는지, 의무가 없다면 임장 후 낙찰 후 전입 말소에 되는지 이야기입니다. 자, 임차인은 천시인데 김씨가 있다. 김씨가 누구냐? 누굴까 그러면? 연구에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천시인데 소유자는 우시고, 그죠? 우시고 여기에 보면 열람을 내역을 해보니까 김씨가 있더라. 김땡땡씨가 있더라. 2001년 9월 입실. 자, 2021년 9월 입실 같으면은 경매 지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경매 뒤에 들어왔다. 경매 뒤에 전입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데 없어요. 얹고, 이거는 바로 인도 명령 신청하면은, 대상이 되니까 큰 대시에 지장 없습니다. 경매 뒤로서 또 마찬가지 여기 압류자 있죠. 압류일자 요거 같으면 또 말소 요거 같으면 엄격히 따지면은 이 날짜 이후 압류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전입자는 무시해야 된다. 전입자는 인도 명령 대상이다. 인도 명령.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앞에 들어오면 조금 신경 쓰여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전입자가 누가 앉아있다 하면 그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전입자에서 내하고 언론하시면 되겠고, 요거 뒤에 전입이 어쩌다가 가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 소유자 쪽에서 너 그냥 공짜 쓰다가 한 달에 나한테 한 50만 주고 쓰다가 한 5개월 1년 쓰다가 누가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땐 좀 비기 좀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여기 2억 5,900에 있는 사람인데 예로 1억 8천에 낙찰이 되면은 예로 2억 한 6천 되죠. 2억 6천에 1억 8천도 거의 한 8천만 차이 나네, 그죠? 그럼 차이가 나도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따져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열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을 다 따져 꼭 그것만 할 필요 없어요. 투자 목적 하는 거는 자기가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거 딱 선별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주놨네, 그죠? 강제 경매 이후에 전입한 김씨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도에 주지 않으면은 인도 명령 대상이 되면은 별 문제 없고, 점유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이후 강제 경매 이후에 전입자로 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행복복지센터에 불거주 하고 있으므로 직권 말소 요청하면 아마 될 거다. 그죠? 주택도시보전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천석환이 명도시 다이얼 번호를 공사에 알려주었을 수도 있다. 그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한 것 대부분 공실이며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다이얼 번호를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잔금 납부하면 대부분 이메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납부가 되면요 주택 임차권 등기도 말소시켜 줍니다. 이야기입니다.
임장도 등기도 마을소가 바로 해줍니다. 자기들 잔금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다. 자, 3번 봅니다. 주택도시보존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하는 조건의 빌라이며 마을소 기준 등기가 양천 세무서인데 이러한 경우에 밀린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천세에게 영원히 배당되면 아예 나가지 않을 것으로 된다. 자, 답변 3의 같은 경우 조세 채권이 수억이 돼도 서로 천수간시가 무배당되어도 보존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다. 그죠?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이므로 전액 인수 발생에도 문제가 없고 입찰하면 편안하게 입찰. 이게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12개가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입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렇잖아요. 가정주부들, 연약한 또 새색시, 새신부 이런 사람들은 간이 약해가지고 문을 못 뚫냐 이게 똑똑똑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2개 이런 거는 문을 뚫어도 됩니다. 사람도 없어요. 가보면. 그죠? 다 거의 99% 다 공실입니다. 키는 거의 저게 보존공사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는 잔금만 넣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해 좀 가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자꾸 이제 이 질문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주택도시보존공사인데 요 12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가급적이면은 절반 이상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 재미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다음 교재도 쓰고 막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서서날 맞이해서 오늘 뭐 꽃다발도 막 받고, 또 뭐, 케이크도 가져오시고, 뭐 사진도 찍고, 또 서서의 노래도 막, 노래도 부르고, 또, 눈물도 흘릴 정도로 일이 참, 행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줄 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12개 드릴 테니까 싸매지 마시고, 여기나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